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오늘은 원부행정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 중 첫 번째, 진료수가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상대가치 점수란 의료 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그리고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의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환산지수란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죠. 여기에 상대가치 점수, 즉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학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병원급입니다.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예시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 병원 점수당 단가는 76.2원입니다. 추진료는 AA155, 상대가치 점수 208.86 곱하기 점수당 단가 53.1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15,920원이 추진료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기관 종별 가산율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외래 30%, 입원 30%, 종합병원 외래 25%, 입원 25%, 병원 외래 20%, 입원 20%,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21%입니다. 의원은 15%, 약국, 조선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0%입니다. 다음으로 환자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환자 분류는 크게 수진 형태별, 내원 경험별, 질병 양산별, 선택진료 유무, 내원 형태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수진 형태별은 입원 환자, 외래 환자로 구분되죠. 두 번째 내원 경험별은 신환자, 구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신환은 처음 오신 분, 구환은 다시 오신 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병 양상별은 초진 환자, 재진 환자로 구분이 돼요. 네 번째 선택진료 유무가 있는데요. 선택진료 환자와 일반 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내원 형태별은 응급환자, 의뢰 환자, 일반 환자로 구분이 됩니다. 외래 환자 분류에는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될까요? 첫 번째로 수가 유형별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보호 환자, 1종, 2종이겠죠. 산업재해 환자, 자동차 보험 환자, 공무상 요양 환자, 선원근제, 해외보험, 외국인 환자, 이렇게 총 9가지의 수가 유형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 후 입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9가지 유형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입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래를 거쳐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환자와 병원 간 동상이몽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환자의 입장에서 일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그럼 병원 측 입장에서 일반 환자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이죠. 계속해서 체료 시간별 유형입니다. 납병동 같은 경우는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 환자로 분류합니다.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을 포함 외래에서 처치,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정신과 납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체류 시간별 유형입니다. 자, 그럼 체류 시간별 유형 예외 환자는요, 가정간호서비스 환자, 종합검진, 일반검진 환자가 체류 시간별 유형의 예외 환자입니다. 여기까지 요양급여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강보험공단 및 특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원내 처방 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모든 병원이 원내 처방 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예외적으로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준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처방 조제 허용 기준에는 그에 따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원내 처방 사유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내 처방 사유입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죠. 첫 번째,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두 번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세 번째,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네 번째, 입원 환자 1군 전염병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다섯 번째,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전염병 예방 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 상위 등급 1급 내지 상급 해당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 환자, 나병 환자. 여덟 번째, 장기 이식 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그리고 아홉 번째, 병역 의무 수행 중인 군인, 전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열 번째, 결핵 환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 의원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2번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두 번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세 번째,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네 번째,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또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여기까지 원내 조제 및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절차, 다른 말로는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입니다. 1단계 진료와 2단계 진료, 그리고 특수 진료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 진료는 1차 병원, 의원급, 2차 병원,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으로 의원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가게 될 때 1차 병원의 진료 의뢰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넘어갈 때 역시 진료 의뢰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2단계 진료는 종합 전문 요양기관, 즉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진료가 있는데요. 특수 진료는 치과, 안과 등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료보호입니다.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 조산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통원이 있으며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3차 진료기관, 주로 대학병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특수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전국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후 1차 진료 의사소견서, 2차 진료 진료 의뢰서, 3차 진료 회송 소견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은 수급 절차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합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등이 다음 예제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두 번째, 분만의 경우. 세 번째,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네 번째, 장애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다섯 번째,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여섯 번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일곱 번째,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입자 등이 종합 전문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종합 전문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과 건강보험 및 특수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가 유형별 환자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